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경제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주식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71년에 국제 통화 시스템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미국 달러의 발행 담보물이 금에서 미국채로 변환되었습니다. 과거 금이 거래 수단이었지만 실제 금은 보관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 보관된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 역할을 하는 화폐가 교환 수단이 되었습니다. 금으로 환전 가능한 달러만큼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에 묶이지 않고 발행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944년에 설립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외국 통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 가치는 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958년에 외국 통화가 금으로 전환 가능해졌지만 1960년대의 세계적인 달러 과잉이 이 체제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달러의 금으로의 환산 가능성을 일시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으로 돌아오는 달러의 양을 증가시켰고, 달러와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실물 경제가 뱉어낼 수 있는 최고 수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닉슨 쇼크는 미국 달러의 발행 담보물이 금에서 미국채로 변환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모델은 자본 중심에서 채무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FRB의 양적 완화 정책은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빠져나간 대량의 달러가 금리 인상으로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졌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미국으로 투자를 유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가치가 상승되어 미국 자산, 특히 주식과 부동산 같은 달러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대출 비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한 효과는 종종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은 미국 국채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기 힘들 정도로 하락시켰습니다. 이는 달러와 자산의 가격을 미친 듯이 상승시키고 실물 경제가 뱉어낼 수 있는 최고 수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은 세계 각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달러국을 강하게, 다른 통화국은 약하게 만드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으로 돌아오는 달러의 양을 증가시키고, 달러와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실물 경제가 뱉어낼 수 있는 최고 수위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경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자국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생산성 성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직 저금리 정책에만 의존하여 상승했던 달러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축통화의 변화,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 그리고 미기준금리 인상은 모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변화를 주시하며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